합의를 거부하면 내일 밤 폭격하겠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시장엔 아직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오늘 이 영상으로 자산 시장의 전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랩의 아나운서 이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드립니다. 불꽃 무잔사마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이러다 괴물로 바뀔 것 같아요. 괴물로요? 네, 시장이 변동수 너무 커서 매매할 때 너무 힘들어요. 좀 지쳐 보이시기도 하네요. 일단 이제 매크로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밤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진 이유를 두고 CPI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CPI만 보면 그렇게 놀랄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가 지수 자체는 높았어요. 근데 이번 CPI 부담은 에너지 가격 상승분 영향이 컸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 있다는 건 시장이 사실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면 오히려 시장은 괜찮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컸냐?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국 헬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심지어 완전히 폭격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뱉으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PPI에 쏠려 있어요. PPI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물가라서 이게 또 높게 나오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난달 PPI는 예상치가 0.5%였는데 실제는 1.4%가 나오면서 시장을 꽤 놀라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상치는 0.7%지만 얼마나 더 높게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요일에 있을 스페이스X IPO가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을 발생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대니님 네.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CPI 1번, 스페이스X 2번 이 두 개 이슈 중에 뭐가 더 시장을 흔들 것 같냐 했더니 3번 PPI를 고르셨어요. PPI가 정말 발표가 됩니다. 이제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 코인 시장에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전 폭락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50K, 54K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달러 강세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CPI가 높게 나왔다가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 밸런스가 좀 지금 붕괴되기 직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PPI가 오늘 높게 나온다면 크게 폭락할 수 있다. 이에 예. 대한 대응 방안이 오늘 나오나요?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텔레그램으로요? 텔레그램에 사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정보가 되게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잘 보시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추론할 수 있고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텔레그램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볼 거는 일단 날본 기준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 반등의 의미가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반등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데드캣 바운스 다시 한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했다 죽냐 아니면 바로 죽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나왔던 반등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단기 고점까지는 8%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브리핑에 말씀드릴 때 역사적으로 좀 단기 저점이었던 부분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강하게 추세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12월 달엔 저점부터 단기 고점까지 17%까지 반등했었고 그리고 최근 2월 6일에는 19% 정도 반등했었다. 최근에는 2월 6일과 같은 이런 강한 아랫꼬리와 그리고 꽉 찬 양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힘이 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뒤에 온체인 데이터에서 말씀드릴 거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 사실 날봉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을 우리가 볼 때 여기 5월 6일로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저점을 올해 6월 5일로 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작도해 보면 현재 이 반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강한지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반등 나올 때 0.236 레벨은 돌파가 나와줘야 반등에 성공했다, 반등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되면 다시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0.236 레벨을 단 한 번도 소화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보시면 단기 고점부터 저점까지 봤을 때 한 번에 0.236 레벨 돌파해 주죠. 한 번의 캔들로. 지금 보시면은 단기 저점 이후에 지금 5, 6거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강한 저항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봤을 때 하방으로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요한 LBP 매물대들이 아래에 있더라라고 말씀드렸고 54K가 중요한 이유는 이 구간에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방으로는 이렇게까지 열려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으로 좀 접근해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단기 고점부터
저점부터 저점까지 막 5% 되는 변동성이 하루도 안 되는 구간에서 막 움직임이 나오고 시간봉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게 변동성이 크죠. 저점부터 위까지가 막 3% 그리고 뺀 다음에 또 바로 1.9% 말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가가 얇고 시장에 수급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움직임들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질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 수렴의 방향을 만들어낼 거고 지금 비트코인 시간봉으로 본다면 쉽게 말하면 수렴 형태거든요. 수렴 형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내려가는 수렴 형태예요. 결국 이 수렴이 위건 아래건 발산이 나올 거란 말이죠. 발산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자리에서 직전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하방 숏포지션을 베팅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반대로 하방으로 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롱 포지션을 트라이 해주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발산이 되는 움직임을 보고 위로 간다면은 다시 하방의 관점으로 접근할 거고요. 만약에 하방으로 다이렉트로 간다 그러면 이 구간이 뚫려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 리테스트 숏을 볼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로 보기에는 왜 볼 수 없는지 지금부터 온체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추세가 바뀌려면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가격 발산을 지켜보자. 맞아요. 이렇게 말씀까지 또 한 줄로 해주셨는데 지금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지루한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라. 예, 가격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들 여러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에 제가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써드릴 거고 텔레그램 보시고 전략만 팔로우 하시더라도 이번 시장 대응하시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꼭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격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점지적인 거래소의 볼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볼륨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저점이라 볼 수 있는 게 2월 6일이죠. 그렇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사실 이때 보시면 현물 거래가 들어왔어요. 스팟 보시면 현물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매수 안 들어와요. 오히려 내려가죠. 그리고 이전도 보시면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올해 2월달과 작년 10월달 단기 바닥이라고 봤던 그러니까 추가 하락은 했을지언정 단기 바닥이라고 봤던 구간들에서는 항상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현물 거래소의 볼륨이 올라갔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보시면 현물 거래량이 오히려 더 죽고 있죠. 그리고 파생 거래소와 이제 이런 기울기를 봤을 때 지금 민트 색깔이 현물 거래소인데 현물 거래소의 하락 가파르기가 훨씬 빨라요. 파생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 수급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없는 거예요. 저가 매수 고래들을 매수하겠죠. 고래들은 항상 매수한다고 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가 중요한 거는 결국 개미들이 그 고래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파생 시장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펀딩비를 볼 때 과열은 확실히 식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고점에서 과열입니다. 도망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과열은 좀 식었고 펀딩비가 양수무수 왔다 갔다 하지만 볼륨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펀딩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렴. 즉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펀딩비도 같이 수렴 형태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저는 아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간다면은 다시 리테스트 숏. 그러니까 저는 상승 관점은 지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동성이 지금 좋지 않은데 어떻게 올라가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 펀딩비도 지금 발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 결정이 어렵지만 결국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저는 리테스트 숏, 상방 숏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미결제 약정이 중요해요. 미결제 약정이 뭐냐?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선물 포지션을 오픈한 다음에 익절과 손절이 안 된 물량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수요가 늘었나 줄었냐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수요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크게 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했거든요. 수요는 안 늘었고요. 근데 레버리지 비율은 더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는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 항상 가격이 어떻게 됐죠? 항상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아니면 베팅해야 될까? 보면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단기 보유자 수익률인데 지난 브리핑에서 단기 보유자가 패닉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0.95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가 단기 바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2월 6일 같은 경우는 폭락하면서 단기 보유자 수익률이 0.95 있을 때도 손실을 봤었습니다만 이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좋은 매수 기회였던 거죠. 근데 아직도 단기 보유자들은 수익 구간이고 수익 구간에서 지금 차익실은 조금 하는 움직임이고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싼 가격에 매수하죠. 그럼 실현 가격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54K 말씀드렸다가 지금은 53.5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수요가 없다. 일단 아래로 가고 그 리테스트 구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반등에 조금씩 환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망가야 됩니다. 역시 도망쳐. 제가 한 달 전부터 거의 몇 개월 전부터 도망치라 했는데
있는데 이게 저도 데이터를 보는 사람으로서 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좋아졌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매크로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에 9시 반이죠. PPI 지수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변동성을 가져갈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X 이 상장 이슈 내일이잖아요. 내리죠. 이게 과연 또 기관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거든요.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다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하방에 대한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위험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또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에 텔레그램 링크 확인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